지금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에 의해서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붕괴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새어나오는 방사능을 막기 위해서 그걸 놔두면은 계속 온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서 또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사능을 내뿜고 있는 그 우라늄 그 봉을 식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들어가요. 네. 그 온도를 내려줘야 되니까. 근데 그걸 식히면서 이 물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오염된 물을 기존에는 일본이 저장고를 만들어서 계속 저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저장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우린 이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비판을 받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국제사회단체가 그걸 가만히 놔둘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여러 가지로 이제 회유를 하죠. 여러 가지로 회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 경제가 굉장한 20년, 뭐 잃어버린 20년 침체기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전 세계에서 뭐 5위권 이내에 드는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나라를 상대로 회유를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강행을 하겠다. 우리나라 앞바다에 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게 일본 입장에서 입장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그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아니 방사능의 피해가 지금 사실 너무 대한민국에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특히 음식도 그렇고요. 예.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지금 방사능이 인간에게 처음 피해를 준 건 이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때,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처음에 이제, 리틀보이라고 명명된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폭탄 단 2방으로 인해서 그 전쟁은 끝이 나게 됐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됐죠. 폭탄 2방의 위력이 그 어느 정도였냐면 폭탄 한 방에 도시 하나 전체가 날아갈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터뜨릴 때 그 당시에 45년도에는 단지 그 폭탄의 위력을 그 열과 폭풍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열과 폭풍은 폭탄 폭발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사람과 건물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 폭탄의 가장 비인간적인 위력은 추후에 밝혀진 게 방사능이었다. 그 방사능은 그때 살았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에 태어나는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계속 기형아가 태어나고 그 방사능 때문에 계속 그 신체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예. 그리고 또한 방사능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물, 식물까지 전부 다 그 오염이 되면 피해가 되거든요. 피해를 그 인간이 입을 수가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근데 이제 그 당시엔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방사능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가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사능이 되었거든요. 실제적인 폭탄보다 방사능에 피폭되는 걸 더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일본은 이제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자기네가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다. 네. 그래서 그냥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 네. 그리고 어불성설이라는 게 지금 많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물은 이제 안전하다. 그런데 이제 그 방사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요오드도 있고 세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사능 종류에 따라서 이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방사능의 그 소멸되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며칠 만에 소멸되기도 해요. 근데 가장 긴 거는 10만 년이 넘게 가도록 소멸이 안 되고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10년이 아닌 10만 년이요? 10만 년이요. 아, 말도 안 되는. 예. 와. 그런데 그렇게 오염된 물을 예. 지금 우리가 단지 10년 넘게 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다라는 이유로 바다에 무단 방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장할 장소가 없다는 것도 그게 사실일까요? 그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방사능 이 원자로를 냉각하는 냉각수에서 오염이 돼서 나오는 그 오염수가 하루에 150톤 가량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150톤이라고 하면 1년 365일을 따지면 대략 5만 톤 내외거든요. 1년에.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호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한국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는 다들 아시죠? 네. 그 롯데월드가 세워져 있는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세워져 있는 호수가 석촌호수라는 곳이 있거든요. 잠실에. 네, 그렇죠. 근데 잠실의 석촌호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미국에 있는 호수처럼 넓은 게 아니라 그냥 중형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한 20분이면 한 바퀴 20분에서 30분이면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크기거든요. 네. 근데 그 호수의 지금 그 저수량이 네. 250만 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얼추 따져서 그 저수량이 줄어서 200만 톤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1년에 5만 ton의 그 냉각수를 오염수를 버리면은 10년이면 50만 톤. 와, 몇 배요? 40년, 최하 40년 이상은 그 정도 호수, 그 축구장 크기 정도 되는 호수 하나만 파면 4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호수를 옆에 하나 더 파면 또 40년치. 그러니까 거의 100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면적을 잡는 게 그렇게 일본이 그 우리나라의 거의 2배 반이지 않습니까, 면적이? 근데 그 좁은 면적을 할당할 수가 없을까? 그 저장을 위해서. 저는 그게 의문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도록 그 저장고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긴 해요. 시멘트부터 강철까지 여러 겹으로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이 아까워서 그 경제 대국이 그거를 아끼려고 그냥 무단 방류를 하려고 하는데 바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한 나라가 독점적으로 소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태평양이라고 보면 태평양 주위에만 해도 수십 개의 국가가 있거든요. 태평양을 감싸고 둘러싸고 그 모든 국가들이 다 태평양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다는 또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태평양에 방류를 하면 그게 그 인도양을 지나서 대서양까지 전부 다 해류가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퍼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 전 세계의 모든 바다를 다 오염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를. 그렇죠. 네. 아니 우리나라 피해도 물론이거니와 전 예. 세계에 그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게 이건 당연한 건데. 예.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일본 땅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자기네들이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강제로 막을 법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국제법에도 없고요. 예, 그거 아직까지 그냥 촉구만 할 뿐이지 방류하지 말아라라고 촉구만 할 뿐이지. 네네. 예. 한국 정부의 입장도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당적을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야당인 민주당이나 내지는 소수 정당인 정의당 포함해서 모든 정당들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일본의 그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었거든요, 국회에서. 네. 그래서 그 결의문을 일본에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돈독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미명 아래 네네. 지금 일본의 해양 방류에 방관만 하고 전혀 반대 움직임도 없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반대했던 지금 현재 야당들은 계속 반대의 입장인데 똑같이 결의안을 채택했던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일본의 참관단을 파견해서 상황을 알아보겠다. 근데 참관단이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네네. 근데 이 오염수가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렇게만. 예. 라고 얘기를 하고, 하다못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네네. 국회 대정부 질의에 이제 국무총리를 불러놓고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이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은 전부 다 그 한덕수 총리에게 이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을 지킬 것이냐, 방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데 김석기 의원은 뜬금없이 이 오염수가 마실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위험하다고 괴담을 퍼뜨리는 국민들을 오히려.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를 한덕수 총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오히려 국민들을 예. 유포자로 정의를 했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 게 괴담 유포자면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이 다 괴담 유포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괴담 유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질문을 사석에서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국에 생중계되는 TV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 괴담 유포자에 대한 엄중 대응을 요청했거든요. 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과연 대한민국의 현직 의원이 맞는지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일단은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그것도 당장의 뭐 몇 년 후에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를 했을 때 한국 대한해협을 지나서 동해를 오염시키는데 얼마나 걸릴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컴퓨터로. 네. 그랬더니 3, 4년 후가 아니라 200일 이후면 그 방류됐던 물이 동해안까지 도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1년도 안 걸린다. 예. 그러면 일본이 지금 올해 6월 말에 내지는 7월 초에 방류를 한다는 계획인데 200일이면은 내년 1월, 2월부터 동해안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이미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남해 쪽과 부산 쪽, 동해 쪽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 분들께서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생업을 포기치고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집회를 여시고 방류 반대한다 국회 앞에서 이러는데도 국회 일부 의원들은 전혀 귀를 막고 저 방류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는 심지어 마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숨이 걸려있고 더 나아가선 전 세계 국민들의 건강권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본을 어떻게 해서든지 봉쇄를 해서라도 방류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방류를 안 하면 일본이 바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년 동안 보관을 하는데 불과 그렇게 많은 땅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저장고만 튼튼하게 지어서 계속 저장고에 쌓아두기만 하면 돼요. 그럼 100년 후에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100년 후에는 좀 더 획기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기 싫어서 그냥 바다에 방류를 해버리겠다. 하다못해 이거는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의 후쿠시마에 사는 어민들도 강력하게 매일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방류하지 말라고.
자기네 다 죽는다고, 굶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일본 자국 어민들이나 자국의 국민들도 반대를 해요. 근데 하물며 이 타국,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 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이걸 찬성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해결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환을 만들면 되는 거죠. 예. 해결책이 아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방류한다 그래도 이건 이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그냥 돈만 좀 들이면 해결책이 간단한 건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방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잘 들었고요. 예. 저희 또 다른 이슈로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